이 집은 원래 조용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이 많지도 않았고 말수가 특별히 적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식사 시간만큼은 늘 겹쳤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비슷한 시간에 밥상 앞에 앉아 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느 날 문득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항상 한 명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먹고 누군가는 나중에 먹는 일이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걸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생활 리듬이 달라졌을 뿐이라고,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도 그 시간은 다시 겹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어긋난 시간이 말없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식탁에 둘이 앉아 계셨습니다. 대화가 길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반찬에 대해 한마디, 뉴스에 대해 한마디, 아니면 그저 숟가락 소리만 오가도 충분했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밥을 드시고 일어나면 식탁 위는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가 부엌으로 나오셔도 다시 상이 차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는 나중에 먹지.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 나중에는 늘 어긋난 시간이었습니다. 둘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같은 시간에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시간이 닿지 않도록 서로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먼저 피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다시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약 드실 시간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산책 나가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어긋났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 시간은 다시 겹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8시에 드시고 아버지는 9시가 넘어서 나오셨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6시에 먹으면 아버지는 7시 반에 드셨습니다. 마치 정해진 규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절대 시간이 겹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로 피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시간이 맞지 않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식사를 하시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침묵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아버지랑 같이 안 드세요?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셨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계시던 손이 물속에서 잠깐 정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그릇을 닦으셨습니다. 그냥 시간이 안 맞아서. 그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해 보이지도 서운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고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저는 부모님의 식사 시간을 더 자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을 시작하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혼자 드셨지만 반찬은 늘 두 사람 분량을 준비하셨습니다. 김치를 꺼낼 때도, 나물을 데울 때도,
국을 끓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함께 먹을 것처럼 상을 차리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혼자 드셨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엌에 들어오실 때마다 식탁을 한번 보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겨두신 반찬들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밥을 퍼서 드시곤 했습니다. 둘은 같은 반찬을 먹었지만 같은 시간에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장면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한번 맞춰보면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서로를 피해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보다 한마디 더 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말이 오갔습니다. 오늘은 같이 먹으면 어때요? 어머니는 잠시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후회했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나 싶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리듬을 제가 억지로 바꾸려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을 꺼낸 뒤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잠시 후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그 말은 분명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생각보다 쉬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괜히 제가 혼자만 어렵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맞추는 문제였을 뿐이라고 이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대감을 안고 식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우고 숟가락을 3개 놓았습니다. 밥그릇도 3개, 국그릇도 3개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이랬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이런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분의 대답을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시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6시, 6시 10분, 6시 20분. 시계를 볼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계셨고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곧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누구도 먼저 식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6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국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불을 켜고 국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식탁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셔서 물을 한 잔 드시고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말만 남기시고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먹자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고민하는 사이 6시 45분이 되었습니다. 7시가 가까워지자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시죠. 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조금 있다가는 사실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부드러운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국이 식어요. 지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잠시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는 오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만 나오시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식탁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부엌으로 가셔서 냉장고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한 잔 따라 마시고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셨습니다. 배가 별로 안 고파서. 그 말을 남기시고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핑계였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있다가라는 말도 핑계였습니다. 둘 다 같이 먹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같이 먹는 것이 불편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3개의 밥그릇, 3개의 국그릇, 3개의 숟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준비한 음식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괜히 끼어든 건 아닐까, 이미 각자 정해둔 리듬을 제가 억지로 맞추려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만 불편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이미 이 생활에 익숙해지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둘은 단순히 시간이 안 맞아서 따로 드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반찬도 국도 모든 것이 밍밍하게 느껴졌습니다. 준비할 때는 정성껏 데우고 차렸는데 막상 먹으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뉴스를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책을 읽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냥 누워 계실까요? 식탁에는 저 혼자였지만 집 안에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식사를 마쳤습니다. 음식은 따뜻했지만 식탁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함께 앉아있기를 기대했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식사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맛 때문도 특별한 사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기대가 조용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어쩌면 이 집의 시간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긋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버지가 부엌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혹시 뭔가 말씀하시려나 싶었습니다. 사과라도 하시려나 아니면 설명이라도 해주시려나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냉장고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는 그대로 거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 일은 이대로 끝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같이 먹자고 했던 일도 결국 혼자 먹었던 일도 모두 그냥 지나가 버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가는데 어머니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냥 지나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방에 들어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날 저녁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세 개의 빈 의자, 식어가는 국, 혼자 앉아있던 제 모습,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간 부모님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두 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일에 대해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미 잊으셨을까요? 혹시 저처럼 잠을 못 이루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같이 드셨습니다. 언제부터 따로 드시기 시작한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싸우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처럼 또 실패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정말 심각한 이유가 있다면 그걸 알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혹시 오늘은 달라질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탁도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드시고 아버지는 나중에 나오셨습니다. 둘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먹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일은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체념했습니다. 이 집의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저는 그걸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맞추려 했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의 시간이 아주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저녁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상을 치우셨습니다. 정확히는 10분 정도 늦게 치우셨습니다. 보통은 식사를 마치면 바로 설거지를 하시는데 그날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식탁에 그대로 두신 채 거실 쪽을 한번 보셨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혹시라도 나올까봐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혼자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부엌에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국을 한번 데우셨습니다. 냄비에 국을 부어 불을 켜고 데워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데워진 국을 그대로 두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왜 데워놓고 먹지 않으신 걸까요? 무슨 생각을 하신 걸까요?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치우셨고 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부엌에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둘의 시간은 여전히 겹치지 않았습니다. 10분씩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둘은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고 조금씩이지만 다가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만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선을 정해둔 것처럼 거기까지만 다가가고 멈추셨습니다.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그렇다고 더 멀어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미묘한 거리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무엇이 두 분을 그렇게 만든 걸까요? 저는 여전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상황을
완전히 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늘 조금 늦게 치우셨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치우셨습니다. 아버지도 조금씩 일찍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치우는 시간과 아버지가 나오는 시간 사이에는 항상 5분에서 10분 정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마치 계산이라도 하신 것처럼 절대 겹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일찍 나오시면 만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두 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그 몇 분을 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부모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대화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짧은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을 지나가시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였어? 어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된장찌개.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메뉴를 물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드셨는지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도 그걸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대답하신 것이고 아버지도 더 이상 묻지 않으신 것입니다. 둘은 서로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큰 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말이 많아도 멀어지고 어떤 집은 말이 없어도 아직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은 후자였습니다. 같이 먹지 못한 저녁은 지나갔지만 그날 이후로 이 집의 시간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하지만 사라지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먼저 드셨지만 조금 더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나중에 나오셨지만 조금 더 일찍 나오셨습니다. 둘은 여전히 만나지 못했지만 서로를 향해 조금씩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언젠가는 만날까요? 언젠가는 다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먼저 맞추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또 한 번쯤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실패였지만 이 집이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라는 믿음이 조용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탁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들이 언젠가 만날 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이 집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